모델링을 갖다가 도면을 추출하는 걸 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드린 파일 도면 작성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모델링을 열어주세요. 자, 모델링을 열었을 때 정확 안 삐뚤어져 있으면 다행인데 또 삐뚤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삐뚤어져 있는 모델링을 잡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할 테니까, 어쨌든 우리가 3D를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돌리는 건 알아야 되니까 2D만 사도 모델링까지는 됩니다. 자, Shift 누르고 이렇게 돌려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평면 다시. 자, 얘를 일부러 삐뚤어져 볼게요. 자, 드로잉 선택하시고요. 다 잡아 보시고, 자, 이동 메뉴에 다이나믹 이동이라고 있어요. 일부러 돌려볼게요. 자, 원점 그냥 Shift 누르고 살짝 돌린 다음에 Shift 누르고 가운데 1을 돌린 다음에 여기다 놓고, 자, 여기 가운데 일부러 막 삐뚤 거예요. 여기를 가운데를 잡고 대충 돌리고 한 15도 엔터, 한 번 더 엔터.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딱 Shift 누르고 이렇게 돌리다가 여기를 잡으세요. 여기도 삐뚤어 볼게요. 15도. 한 번 더 엔터 하고 V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삐뚤어져 있겠죠. Alt 2를 누르면 요게 이제 지금 삐뚤어져 있는 상태가 됐죠. 그죠? Alt 1번. 이게 평면이니까 막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삐뚤어진 거를 평면을 우선 잡아야겠죠. 삐뚤어진 평면을 잡을 때는 직각인 라인이 평면을 세 점으로 흔하게들 잡아요. 제일 많아요. 모든 CAD 시스템이 다 비슷비슷한데, 자, 나는 지금 여기 뒤에 평면이나 둘 중에 하나를 잡을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세 포인트로 직선인 라인과 수직인 라인을 만들어서 평면과 직각을 잡을 거예요. 네? 그러면 Alt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를 찍어도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요 포인트를 찍으면 직각이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동 메뉴에 하나, 둘, 세 번째 이동, 3D 이동이라고 있어요. 자, 이게 소스 평면 이동을 시킬 건데, 자, 소스 평면에서 여기서 선택을 하세요. 하고 여기 포인트 3포인트 3점으로 평면을 만들어서 돌릴 거예요. 3점으로. 그래서 여기서 기준으로 하면, 내가 여기를 윗면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 여기 포인트 하나, 잘못 눌렀네요. 밑에 직선 먼저 깔아줄 걸. 다시 3포인트.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수직한 2포인트. 그럼 기역자가 되죠? 니은자가. 이렇게 하면 거기를 기준으로 Alt F1 하면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직각을, 아이고 다시 눌렀네. 다시 눌렀어요. V를 눌러야 되는데. 선택하고 이동 메뉴에 3D 평행 이동. 자, 이동. 그 다음에 평면에서 3포인트 3점 하고, 화면상에 수평인 영역, 내가 직선이 되고 여기에 수직한 포인트를 잡아주면 평면이 깔려서 돌아간다. V Alt. 그 대신 수평과 직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모델링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우선 갖다 놔요. 왜냐하면 도면 자체가 모델링이 있는 걸 기준으로 출력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됐어요. 이게 갖다 놨죠? 천천히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놨고, 이제 원점으로 원점을 좀 이동을 시켜 볼게요. 자,
3D 모델링은 최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화면을 바운딩 박스라는 게 필요해요. 자, 선택을 하고 자 레벨에 지금 1번에 모델링이 있으니까 2번에다 할까요? 2번에다가 드로잉을 먼저 하고 와이어프레임에서 바운딩 박스라는 걸 쳐보세요. 그럼 사각 형태의 도형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 모델링의 제일 높은 점과 제일 낮은 점. 와이어프레임의 바운딩 박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제일 Y의 높이 X, Z 25T에 Y가 106.4 얼마에 120이다 라고 V를 누르면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이 생성이 될 거예요. 와이어프레임이. 그러면 원점을 내가 여기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선택이 가능하니까 드로잉을 하고 원점으로 이동을 눌러 여기를 찍어주면 되겠죠. 하면 색상 복귀가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저희가 2D를 뺄 때는 상관이 없긴 한데 여기 보면 그림을 돌려도 되긴 하는데 3포인트로 내가 여기 단면을 이쪽에서 바라보는 치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치수가. 그러기 위해서는 평면 관리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3D를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이럴 때는 평면에다가 가서 자 평면에 여기 하단에 평면 관리자 원래 이게 도면을 스케치를 하거나 모델링을 할 때 쓰는 거예요. 평면을 새로 만드는 거. 그리고 가공 경로를 낼 때도 오축이나 로타리 테이블 이런 거를 할 때도 사용을 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솔리드 면으로 평면이라는 걸 한번 눌러볼까요? 솔리드 면으로 평면 작은 화살표에 솔리드 면으로 평면 누르면 화면을 살짝 돌려 이 면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X, Y, Z가 나와요. 근데 내가 바라는 Y가 이쪽을 기준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화살표를 돌려서 Y가 이쪽을 바라보게 봐주세요. X, Y 계속 돌리다 보면 Z가 방향이 안 맞아도 바트가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내가 도면이 나왔으면 하는 쪽에 바라보는 시점으로 X, Y를 맞춰주시면 돼요. 하고 V를 누르고 여기다가 평면 1도 괜찮고 내가 뭐 1111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단면만 쓸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평면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평면이 안 돌아가는 건 돌아가네. 마우스 오른쪽 평면 이렇게 돌려놨어요. 레이어는 도면은 레이어 10번의 출력이 나갈 겁니다. 1000번에. 자 솔리드 이게 서피스는 도면 출력이 나가지 않고요. 솔리드 상태에서만 도면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공 레벨에 잠깐 가 있고요. 자 솔리드 메뉴 창에 한참 여러 가지 뭐 솔리드 기능들이 있긴 한데 여기서 도면 작성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해보세요. 자 은선 감추기가 있고 방사형이 있고 뭐 이렇게 있죠. 각도 표시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도면이 가공 도면이 나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도면을 완벽하게 스케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지를 제일 큰 사이즈 정도로 잡아주세요.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A4 뭐 이렇게 잡혀 있지만 A0로 제일 큰 사이즈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삼각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본적인 도형을 ANSI라고 되어 있는 사뷰를 기본으로 채택을 해주세요. 삼각법이 나와야 되니까 레벨은 나는 지금 1000번에 갈 거고 배율은 무조건 나는 왜냐면 가공도니까 1대1이 나올 거예요. 1대1로 출력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V를 눌러보면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그죠? A0에 요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표시, 전체 표시, 여기 직선이라고 돼 있는 거부터 볼게요. 전체 표시라고 하면 점선이 표시가 돼요. 뒤쪽에 숨어 있는 선, 치수선. 내가 이제 어느 선이 숨어져 있으면 땡겨갖고 라인을 뽑아낼 거 아니에요. 어디가 치수가 있는지, 숨었는지, 몇 파인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선 표시할 때는 요거를 전체 표시. 전화 누르면 없어지고, 숨기기 이렇게 하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위만 이렇게 하고, 뷰 하나라고 하면 이쪽 뷰를 한번 클릭을 해주면 여기만 나오게 돼요. 다가 아니라 뷰 하나 누르고 내가 필요한 부위만 클릭을 하면 그쪽만 단면도가 출력이 나가게 돼요. 점선이 단면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쪽에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동은 내가 좀 멀리 있어, 좀 가까이 놓고 싶어 그럼 여기 찍고 대충 여기, 그 다음에 다시 이동, 여기 찍고 이렇게 옮겨놨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라인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우리는 이제 계속 라인을 끌어서 보잖아요. 위치는 맞아야 되니까. 지금은 원래 얘를 Y만 옮겨도 되고 X만 옮겨도 되는데, 그냥 만약에 이런 상태가 있었어 라고 하면 이렇게 빼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아이고 어디 갔냐, 아이콘 이렇게 내려보면은 정렬, 이동 메뉴에 정렬, 회전도 시킬 수 있고요. 정렬이라고 되는 걸 딱 클릭하면 정렬의 기준점을 잡아라 그래요. 그럼 나는 얘를 기준으로 여기가 옆으로 왔으면 좋겠어. 한번 오죠? 맞죠? 내가 이 면과 이 면이 수평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렬을 누르고, 나는 이걸 기준으로 얘가 여기에 맞춰 내려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정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고요. 당연히 뷰를 추가를 하거나 제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섹션을 한번 넣어볼까요? 섹션 추가, 섹션 추가, 섹션 추가. 자, 섹션을 추가를 해볼게요. 자, 수평인 라인을 그릴 거예요. 수평인 라인을 기준을 하고 적 부위를 눌러보면, 자, 상세도 내가 여기서 부위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클릭을 해요. 그럼 내가 중심점을 여기를 끄는 거예요. 여기는 무시하고 찍으면 여기, 내가 지금 위를 찍었어야 되는데 여기로 나왔네. 그러면 이동으로 조금 옮길게요. 이렇게, 네? 이동으로 옮겨놨어요. 이동으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잔면도를 자른 게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정렬을 하겠죠. 정렬을 누르고 얘를 기준으로 얘가 옆으로 안 오네. 왜 안 올까? 엔터를 해야 누르네. 이렇게 왔죠?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 다음에 섹션 도를 한번 빼볼게요. 자, 이렇게 뺐죠? 그 다음에 상세도를 한번 빼볼게요. 상세도를. 원래 우리가 상세도를 뺄 일은 없어요. 상세도는. 근데 상세도 추가 하고, 원이나 사각형으로. 원이면 대충 V를 누르고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1대1, 2대1 내가 배율을 여기를 한 3배? 4배 정도 해서 V를 누르고 이렇게 당겨 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세도. 그죠? 네. 이렇게 두 면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문제점은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는 아까 평면을 만들어 왔어요. 평면을 만들어 놓은 거를 찾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 내리면 상세도가 아니라 뷰를 추가를 한다라는 게 있어요. 뷰를 추가를 한다. 뷰를 추가를 해서 내가 밑에 만들었던 111, 그죠? 111이라고 하는 평면을 기준으로 1대1로 바라보는 시점으로, 내가 굳이 여기 없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여쪽 아까 내가 바라보는 맞춰놓은 거에 대한 요 끝단 기준으로 이렇게 평면이 도면이 출력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치수를 빼서 치고 들어가게 지그를 만들어서 가든, 그죠? 이런 식으로 도면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공을 하기 위한 도면인 거예요. 가공을 하기 위한 도면이죠. 이걸로 도면을 치자라는 건 아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솔직히 말해서 굳이 이렇게 모델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2D 라인을 굳이 뺄 필요는 없어요. 모델링 가지고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때그때 평면을 만들어가는 게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면을 출력이 나가게 되죠.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어차피 이놈은 다시 한번 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파일도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다음 주에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조금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 거예요. 기능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스케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고 따라하기를 따라하시고, 그다음에 안 그려본 도면들은 그려보시면 충분히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문제지 본인의 의지가 문제지 못 그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따라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가공 경로를 가공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새 파일 하나 열어주시고요. 우선은 체인을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우선은 다음 주에 또 한 번 하긴 할 건데 체인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와이어프레임에서 자, 어디 보자. 그냥 새 끄고 새로 한번 열어주세요. 어차피 이게 좀 오래 지속적으로 켜 있으면 조금 느려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껐다 켜보세요. 이상기네. 이게 잠깐만. 찾아 어디 갔냐? 교재가. (29페이지) 29페이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29페이지) 아니면 27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27페이지부터. 자, 어차피 이건 27페이지는 설명이고 우리가 이제 29페이지 때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체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디 보자. 보면 마캠에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100에 100짜리, 아니 가운데다 그릴게요. 가운데다 100에 대충 그리고 100에 100짜리 사각형 하나만 그려주세요. 머신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본값 들어오시고, 저는 포스트 셋업을 한 걸 우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이 나가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밀링에서 이렇게 스타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공 경로 창이 하나가 생길 거예요.
지금 스타트를 누가 이걸로 만들어 놨네. 이렇게요. 아무거나 지금 스타트가 돼 있을 거야 아마. 지금 보니까 엔텍에 세팅해 놓은 값이 디폴트로 시작을 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시작을 누르면 디폴트로 이거 작업 기본 값으로 시작을 해놓은 거니까 안 누르셔도 되고, 시작을 하게 되면 가공 경로 창에 윤곽들 포켓 이렇게 2D 우리가 밀링에 관한 경로가 가공 경로 창이 생성이 돼요. 그죠? 자, 우선 스타트를 할 건데, 자, 원래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 환경 설정에 시작할 때 무조건 밀 기본값을 시작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환경 설정 값 하는 것도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저는 원래 밀로 시작을 안 하거든요. 디자인으로 시작을 하니까. 자, 왜냐면 이게 선반 강의도 있고 당연히 그런데, 자, 여기서 윤곽 가공이라는 걸 제일 처음 나가게 돼요. 이제 윤곽 도형의 형태를 따라 가공을 하는 방법이에요. 윤곽 가공. 커브를 체인으로 경로를 생성을 해서 재료를 제거를 한다라고 돼 있죠. 윤곽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우리 와서 많이 보던 애가 있었죠. 우리 스케치 할 때도 한 번씩 나왔던 애가 나와요. 자, 우선 요거부터 보세요. 얘는 뭐냐? 단일 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나의 도형을 가공을 하는 방법. 하나의 도형, 단일. 자, 보세요. 체인을 내가 우선 마스터캠은 우선 공구가 좌측에 쓰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좌측에 쓰는 방법은 뭐예요? 하향절삭이 되죠. 하향절삭의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밀링을 해보셨거나 가공을 해보셨으면 이 사각형이 있을 때 내가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여기 슬로폭이 12파입니다. 그런데 12파이 공구로 내가 이쪽 방향이 제로가 되게 해서 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과절삭이 일어납니다. 공구는 바깥쪽으로 진행 방향의 반대쪽 하향절삭을 할 경우에 반대쪽으로 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상향으로 절삭을 하게 돼서 이쪽으로 절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예? 근데 체인은 여기 경로값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그죠? 진행 방향의 좌측 여기가 더 먹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하향절삭이라는 걸 해요. 그죠? 뭐 티커터라든가 안에서부터 뜯어야 되는 경우, 예? 그런 경우를 빼고는 무조건 하향절삭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외경은 시계 방향으로 돈다, 내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라는 개념으로 체인을 잡고 시작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무조건 하향이 나온다. 진행 방향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가 뭐 절삭 조건이 있고 밀리지 뭐 조도가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밀린다. 내가 남기고 싶으면 무조건 하향이다. 그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때 안으로 더욱 과절삭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향절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체인에 시작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잡은 도형에, 자, 도형을 기준으로 찍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여기를 찍느냐 여기를 찍느냐에 따라 진행 방향이 결정이 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찍는 도형의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을 찍으면 공구는 무조건 좌측에 쓰기 때문에 스타트는 여기가 돼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내가 여기를 찍으면 당연히 얘는 내 측에 쓰는 줄 알고 이쪽으로 진행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일 체인에서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을 찌면 위쪽으로 가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내가 가공을 한다. 하향. 당연히 하향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반대쪽으로 특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개념은 그래요. 그럼 내가 시작은 초록색 화살표, 그리고 끝은 빨간색 화살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도형일 경우에는 초록색 하나만 나오게 돼요. 화살표가. 그래요. 그러면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체인을 설명한 후에 설명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공구에서
마우스 오른쪽 세공구 생성을 눌러보세요. 이 안에 있는 내용도 당연히 체인을 먼저 한 후에 얘기를 할 겁니다. 도형 정의 10 다 무시하고 끝내기를 눌러주세요. 절삭 조건도 다 무시한 겁니다. 다 무시하고요.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도 컴퓨터 왼쪽, 자 저랑 틀린 점, 컴퓨터 왼쪽, 자 이게 좌측에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측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래요. 좌측. 자 이것도 다 설명은 다 다음 주에 다 할 거고 시간이 되면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접선 방향으로 이것도 꺼버리세요. 그냥 우선 체인이 지나가는 방향만 볼 거예요. 꺼버리세요. 진입복귀도. 자 링크 파라메타에서 여기 절대값으로 10, 진입 높이 5, 재료 상단 0, 잠깐만요. 절대 증분이구나. 절대 증분, 절대값을 우선 유지해 주세요. 절대 증분, 절대. 왜냐하면 다 설명 드릴 테니까 마이너스 5를 넣어 줄게요. 자, 확인을 한번 다 무시하고 다음 주에가 왜 맞냐면 체인을 설명하고 기본이 되는 애들이 첫 번째 윤곽 가공에 몽땅 들어 있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윤곽 가공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내용이 좀 많아요. 첫날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나머지는 이제 추가만 되는 거. 5 그냥 상태에서 V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V를 누르면 이 파란색이 내가 경로가 출력이 나간 겁니다. 파란색이. 자 그러면 경로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보면 선택된 작업 경로 확인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자 여기서 홀더는 잠깐 숨길게요. 홀더 표시 체크 끄고 자 검증 마크라는 걸 체크를 눌러보세요. 여기 켜져 있구나. 눌러보세요. 그리고 키보드 S를 눌러보세요. 자 안 켜져 있으니까 요걸 한번 눌러보세요. 요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공구가 지나간 경로를 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다시 ESC를 누르고 눌러서 들어가 보면 눌러서 키보드 S를 여기 하다 보면 10mm Z 마이너스 그 다음에 5mm 그 다음에 키보드 S 마이너스 5mm 그 다음에 X 가겠죠? 하고 올라오는 게 하단에 표시가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몰라도 Z가 온지 XY는 내가 봐도 모를 수 있어. 그러나 Z값은 볼 수가 있죠. 내가 프로그램을 뭐 마이너스 여유를 줬는지 플러스 여유를 줬는지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경로가 키보드 누르면 아 이렇게 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체인이 두 개가 들어가면 여기랑 자, 체인을 잡아볼게요. 도형 체인 마우스 오른쪽 추가를 하거나 자 도형 체인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체인 관리자라는 게 나오는데 마우스 오른쪽에서 전 체인을 추가를 할 때는 위에 거 전체 다시 잡을 때는 아래 거가 돼요. 전체를 다시 잡고 단일 체인으로 자 얘는 잘 봐요. 첫 번째도 여기를 찍어서 이렇게 갈 거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찍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진행 방향에 좌측에 있으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확인 하면 1번 체인이 지금 두 개를 걸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번 체인 3번 체인이 나오죠. 그죠? 체인이 두 개가 들어갔어요. 경로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확인 재생성 경로를 수정한 후엔 요거를 눌러줘요. 재생성 경로를 한번 볼게요. 한번 뜨고 두 번 이런 식으로 경로가 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체인을 잡을 때는 도형을 기준으로 잡을 때는 이렇게 시작을 기준으로 좌측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죠? 내가 시작하는 방향 그리고 내가 내경인지
외경인지라를 생각을 하면 돼.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인지를 생각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도형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그 다음이 부분 체인입니다. 부분 체인. 부분 체인을 선택을 하면 대기란이 활성화할 수가 있고요. 자, 대기가 하지 말고요. 우선은 부분 체인은 뭐냐면요. 내가 시작과 종료의 위치를 선택하여 시작과 끝만 선택을 해서 체인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잘 보세요. 내가 요렇게 가공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찍는 도형은 얘가 되겠죠. 얘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찍는 도형을 기준으로 위를 찍느냐 아래를 찍느냐에서 방향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위를 찍겠죠. 이렇게 돌을 거니까. 그러면 위를 찍을 거예요. 화살표가 하나 나오죠. 그리고 종료 위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을 선택하면서 중간에 있는 경로를 이어줘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공을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다 대각으로 걷어도 되고, 내가 예를 들어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전체 다시. 자, 스타트가 여기에서 위로 가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종료가 여기다 라고 하면 얘가 한번 선택을 하라고 나와요. 교차가 되는 구간에 한번 찍어주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죠? 도착점은 같은데 시작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시작과 종료 전체 다시 여기 하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부분 체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분 체인은 대기라는 게 존재를 해요. 자, 방금 같은 경우에도 체인을 잡고 연결이 되어 있는 체인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도형 체인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한 개, 두 개, 또 추가를 하면 두 개가 되겠죠. 추가를 하면. 자, 우선 도형 체인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자, 대기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하나 찍어서 가겠다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대기를 걸면 내가 그러면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의 체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부로 메인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게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영역 포켓 할 때 네 가지는 거의 메인으로 자꾸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쓰는 게 체인은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잡을 때 사용을 해요. 근데 지금같이 교차가 되는 구간에서만 한 번씩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진행 방향을 선택을 스타트를 여기로 잡고 내가 아래를 잡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아래를 잡아볼까요? 한번 했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나 너 여기로 갈래? 여기로 갈래라고 선택을 하게 나와요. 나 위에 찍을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는 구간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전 빠꾸, 그죠? 이 빨간색이 진행 방향이에요. 내가 여기 아이콘을 하면 조절하면 아래로 내릴 것 같으면 요걸 바꿔주면 돼요. 요걸. 그 다음에 다시 다음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가 나오죠. 근데 굳이 이 밑에 라인을 찌려들지 마요. 시작점과 종료점만 확실히 하면 체인을 거꾸로 밖으로 시킬 방향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개념만 확실히 알면. 그죠? 선택 취소 요거. 자, 그러면 시작을 여기서 해서, 근데 내가 또 이거는 또 시작점을 바꾸는 애예요. 시작점을 여기 시작점을 잘못 잡았으면 다음 포인트 뒤로 빠꾸 그죠? 빠꾸. 그 다음에 이건 방향 전환 이쪽으로. 그런데 내가 얘기했죠, 체인 스타트만 잘 잡고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절대 아래쪽을 누를 일이 별로 없어요. 모델링을 잡고 들어갈 때는 밑에를 보긴 하는데 굳이 요거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여기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끝점을 바꾸시키는 거고, 여기를 끝점을. 자, 끝점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데 시작 포인트는 다이나믹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이나믹은 내가 원하는 그냥 강제로 포인트를 대충 끌어다가 이 화살표를 포인트로 나 이쯤에서 시작을 할래라고 바꿔줄 수가 있어. 시작 포인트를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해야 되고. 왜냐면 정확한 숫자를 알고 넘어가야지 포인트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선반 쪽에서는 가끔 쓰는데 우리는 모신센터니까 정확한 거리가 떨어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밑에 라인을 건들 필요는 없어요. 대충 이렇다. 자, 이게 이제 체인이에요. 체인은 닫혀 있으면 아까처럼 닫혀 있는, 이렇게 찍고 여기를 찍었으면 닫혀 있는 형태면 화살표가 하나가 나와야 되고, 열려 있는 형태면 시작과 종료에 빨간색이 표시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계속 나갈 거니까 지금 몰라도 상관없는데 대충 개념은 그렇다 라는 걸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우선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이게 간단한 도형이면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가고 겹치되는데 찍고 뒤로 빠꾸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복잡해지긴 하면은 체인 하나 또 잡다가 화가 나요. 체인을 잡다가 화가 나는데, 그럴 때는 차라리 색상을 변경을 하세요. 복잡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쪽을 미리 나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색깔을 제가 빨간색으로 바꿔놨어요. 그죠? 요렇게 가겠다고. 여기도 바꿔놓을까요? 여기도 가겠다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든 빨간색만 따라갈 거야 라고 하면, 체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해놓으면 이 설정창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옵션으로 켜놓는데 색상 마스크를 체크를 하세요. 자, 색상 마스크. 그러면 무조건 색상을 따라가게 되는데, 자, 이미 여기서 포인트는 색상을 체크를 하면 이미 나는 가야 되는 경로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첫 번째 도형의 끝단을 잡지 않아도 돼요. 전체적인 경로에서 시작 방향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굳이 놓고 V가 되면, 자, 내가 굳이 여기 안 보이는데 작게 돼 있는데 여기 끝단을 잡으려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전체적인 틀에서 이쯤 찍어도 시작은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색깔을 바꾸는 게 화가 덜 나요. 화가 덜 나. 그죠? 그래서 색깔을 바꾸셔서 내가 이렇게 미리 바꿔놓고 체인 문제 있나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서 따라가 주시는 게 더욱더 편해요. 이게 색상 체인이라고 하는 옵션을 켜졌을 때의 얘기입니다. 확인.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체인이 있죠. 이 체인에 들어가 볼게요. 자, 부분 체인 했고 단일 했고요. 그 다음에 점 체인과 윈도우 다각형. 이거 윈도우하고 다각형은 뭐
자,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점체인은 내가 진입을 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거나 어디를 들려서 종료를 해야 될 때 사용들을 해요. 예를 들어 보면 아직 가공 경로를 안 나갔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내가 이게 사각형이라고 하면, 네, 포인트 하나 구멍 하나 뚫어 볼게요. 자, 내가 구멍을 여기다가 뚫고 진입을 해서 한 바퀴를 돌고 나올 거야 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거나 바깥쪽 어느 특이한 점에서 내가 진입을 하고자 할 때 점을 하나 찍고 체인을 걸어주면, 보기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걸어주시고, 그 대신에 파라메타에서 여기 조금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면 내가 점을 찍은 곳으로 들어가 이렇게 돌고 다시 그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내가 특정한 위치에 지나가거나 그 위치에 시작을 하거나 종료를 할 때 점체인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점체인. 그죠? 대충 내용은 알고 있고 어차피 우리가 예전에 하면서 다 할 거예요. 하긴 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건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가공 경로 제가 흔하게 포켓들에서 사용들을 하는데, 조그맣게 해놓을게요. 하게 되는데, 이 영역이라고 하는 건 얘기했죠? 제가 가운데를 찍으면 여기 다 까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면 -5. 왜냐하면 포켓이라는 거는 방향이 없어요. 막혀 있는 상태 그 안을 가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체인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확인하고 그냥 보기만 할게요.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 거죠. 그죠? 안에를 다 가공. 그러니까 범위가 나눠져 있을 때, 그러니까 포켓을 잡을 때 흔히 쓰는 게 영역이다 라고 가능하시면 돼요. 흔히 왜냐하면 경계가 있으니까, 오픈 체인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했으면 되고요. 자, 이것도 보시기만 해요. 글자 같은 거를 작업을 할 때도 자, 좀 글자를 해볼게요. 와이어프레임의 문자. 자, 글자 같은 조각 같은 거 팔 때 센터로 지나갈 경우가 있죠. 센터로 지나갈 경우에는 체인에 방향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센터로 지나갈 때는. 그러면 그럴 때는 윈도우나 다각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윈도우로 이만큼 잡고 엔터. 그다음에 시작 포인트. 나 왼쪽부터 시작할래? 오른쪽부터 시작할래? 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래. 하고 저희가 공부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센터로 지나갈 경우, 왜냐하면 체인의 방향이 필요 없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보시죠. 평면에서. 그래서 범위를 전체 다시, 그 다음에 정렬을 다시 잡아주고, 여기서 전체 다시. 자, 윈도우 상태에서 내외측을 똑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교차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각형이면 하고, 나 여기서 오른쪽부터 이번에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각형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잡아줘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다각형과 윈도우 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벡터. 벡터는 마찬가지. 아까 우리 선택할 때랑 똑같죠. 이만큼 건너뛰고 이렇게만 선택을 할 때, 그죠? 스치기만 해도 되게끔 방향이 필요 없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벡터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체인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부분 체인 했고, 요거 했고, 요거 했고, 요거 했고, 요거 했고, 요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형상 체인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형상 체인은 동일한 형태의 도형을 여러 개가 있을 때 가공을 하게 돼요. 우리가 홀 같은 경우에는 지름으로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 마스크라든가 도형의 형태로 체인을 잡을 수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제가 장공이나 사각형을 그냥 할게요. 사각형을 40에 3 5 할 때 제가 각도를 좀 돌려놔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고 고정. 자, 했어요. 자, 사각 형태나 장공 형태나 똑같은 형태의 도형이 엄청 많아. 그죠? 엄청 많을 때 이게 형상 체인이라는 거를 잡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자, 그냥 잡아볼까요? 체인만 선택하는 거.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자, 체인으로. 자, 여기서 이제 똑같아야 돼. 방향은 처음 잡는 도형을 기준으로 잡혀요. 여기를 기준으로 내가 오른쪽 내측이니까 이걸로 잡아야겠다. 잘못 눌러서요.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자, 첫 번째 잡는 도형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형상 체인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색깔을 달리할 수도 있고 도형의 형태 기준 도형으로 색깔이나 레벨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색깔이 똑같고 레벨이 똑같다면 그냥 이것만 누르면 끝나요. 네? 그러면 삐뚤어져 있던 흔해지던 최적이 똑같으면 거리가 똑같으면 무조건 다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데 단점은 하고 나서 순서가 뒤죽박죽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그냥 정렬 옵션에서 우리가 사이클 패턴을 최단 거리 여기서부터 제일 가까운 데로 시작을 해라 라고 하면 좀 하게요. 가까운 데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고 하는 거죠. 이제 패턴으로 내가 다시 한번 정렬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어차피 그냥 오늘은 대충 내용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체인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자마자 다음 주에 오면 그 안에 있는 윤곽 가공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 우선 적어 놓은 다음에 이제 예제를 나가기 시작할 거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또 체인에서 빠지는 게 있나? 어차피 다시 우리가 계속 쓰긴 할 건데 굳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솔리드 체인. 솔리드 모델링이 있을 경우에 체인을 솔리드로 잡는 방법이에요. 모델링이 들어왔을 경우에.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